대한민국은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꽤나 위험해 보이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바로 위에는 틈만 나면 미사일을 발사하고 사실상 핵까지 보유한 북한이 있기 때문이죠. 북한은 2022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도발을 해오며 한국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런 북한의 위협이 심해질 때면 심심찮게 나오는 말이 있죠. 바로 우리나라도 북한에 맞서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물론 실현되지는 않은 이야기이기는 한데 정말 궁금증이 들기는 들죠. 과연 한국이 핵 개발을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핵 개발을 하면 과연 핵을 만들 수 있는지, 핵 보유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며 그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실 한국이 핵 개발을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 것은 아니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 우리나라는 북한에 맞서 핵 개발을 진행했었습니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70년대 대한민국은 워낙 위기감이 팽배했죠. 북한은 위협적인 군사력으로 틈만 나면 땅굴을 파왔고, 설상가상으로 당시엔 미국도 정책이 바뀌어서 닉슨 정부 때 주한미군이 대거 철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문에 한국을 지켜줄 이는 아무도 없었고,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절감 1970년대부터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밀리에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미국은 핵 보유국이 더 늘어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에 방해를 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은 계속해서 강행,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듯 했죠. 하지만 그것은 결국 수포로 돌아갑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12.16 사태로 암살되었고, 이후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한 것입니다. 핵 개발이 중단되는 데에는 전두환 대통령의 영향이 매우 컸던 게, 그는 다들 아시다시피 쿠데타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권력 확보에 있어서 정당성이 별로 없었고, 결국 미국에게 집권을 승인받기 위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전면 포기하기로 미국에 딜을 걸었던 것이었죠. 미국은 이를 승인했고, 결국 전두환 정부 때 한국 핵개발 프로젝트는 완전히 맥이 끊기게 되었죠. 결국 오히려 북한이 수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강행하고 미사일을 개발하여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대한민국이 이에 대응하여 지금에 와서라도 핵개발을 다시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서 찰스 퍼거슨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핵무기 전문가가 발표한 이른바 퍼거슨 보고서라는 것이 최근에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퍼거슨은 미국의 핵무기 관련 정상급 권위자인데, 퍼거슨 보고서에는 한국이 핵개발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소개되어 있죠. 이제부터는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핵개발을 할 능력이 있는가가 가장 궁금하실 텐데, 보고서에 따르면 충분히 있습니다. 일단 핵개발을 위해서는 핵물질인 플루토늄이 필요한데, 플루토늄은 경상북도 월성에 위치한 가압 중수로에서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제작할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이 생산 가능하여 충분히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월성 원자력 발전소에는 이미 핵폭탄 4330개 분량인 26,000kg의 플루토늄이 보관되어 있죠. 물론 핵개발에는 이외에도 핵폭탄 설계 기술, 미사일 기술 역시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사실 몇몇 핵폭탄의 경우 실험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핵폭탄 설계 기술이 발달해 있으며, 미사일 기술은 현재 한국은 나이키 허큘리스 대공 미사일, 현무 탄도순항 미사일, F-35 전투기가 있는 상황이니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은 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해제된 상태이니 더 수월하게 적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죠. 요약하자면 한국이 핵무장을 시작할 경우 5년 이내에 수십 개의 핵탄두는 가뿐히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는 가능해도 문제가 남아있죠. 한국이 핵개발을 시작한다면 외교적으로 제재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핵개발을 묵과할 수 없는 미국 등 서방 세계는 각종 경제 제재를 가하여 한국에게 불이익을 줄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핵무기가 없었던 인도가 핵개발에 착수했을 때에도 서방 세계는 인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가했죠. 또한 한국이 핵무장을 하려면 한국이 가입한 핵확산 방지 조약, 즉 NPT를 탈퇴해야 하는데, 이는 국제사회에서 거의 금기시되는 만큼 탈퇴 시 세계 각국의 한국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가 이런 제재와 사태 악화를 감수하고 핵개발을 강행한다면 의외로 큰 장애물은 없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인도도 핵개발 때문에 제재를 당했지만 이는 1년도 채 가지 않고 중단되었죠. 왜냐하면 당시 미국에게 있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인도가 필요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인도는 엄청
엄청난 규모의 시장을 갖고 있어서 서방 세계는 인도를 통해 얻는 이익이 매우 컸기 때문이었죠. 이를 고려해 봤을 때 한국은 2016년 기준 세계 공업력 5위, 수출국 중 6위인데 이렇게 세계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에 경제 제재를 가한다면 당연히 서방 세계는 얻는 이득보다 손해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따라서 퍼거슨 보고서에서도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는 수개월 내에 해제될 것이라고 예상했죠.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가 돼서 한국이 핵 보유를 하게 된다면 동아시아 정세가 완전히 화약고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한국이 이렇게 핵을 보유하면 일본부터가 한국이 핵 개발을? 그럼 우리도 할래 하고 핵 개발에 착수할 것이고 중국 역시 위협을 느끼고 본격적인 핵무기 경쟁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북한도 위기감을 느끼고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대만 등 동아시아 국제 정세와 얽힌 다른 나라들도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결국 이는 확대되어 세계적으로 핵 보유국들 간의 핵 경쟁을 촉발하며 미국의 핵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동아시아를 넘어 온 세계가 핵의 공포에 휩싸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물론 한국도 핵을 보유하려 할 때도 막 처음부터 핵무기를 마구 찍어내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일단 몇 개만 만들어서 외교적으로 북한을 압박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먼저 이끌어내는 용도로 쓰다가 북한이 그래도 핵을 포기 안 하면 그때 가서야 비로소 1년에 10여 개씩 생산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하지만 이렇게 서서히 진행한다 해도 한국이 핵을 보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동아시아 및 세계는 큰 파장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니 사실 한국의 핵보유 시나리오는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가장 최악의 상황이 온 거나 다름없고 퍼거슨 보고서도 어디까지나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자는 내용입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많은 이들이 전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퍼거슨 보고서는 이런 최악의 상황이 특정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면 정말로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경고도 남겼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정말로 핵무장을 강행하게 될 상황은 세 개의 시나리오로 압축됩니다. 시나리오 첫 번째, 북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강도로 계속해서 위협을 가해오고 한국이 그걸 도저히 버티지 못할 단계가 된다면 한국은 핵 개발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한국도 나름의 명분을 갖고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이 북한의 핵 위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도저히 못 참겠는 한국이 핵 개발을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제재한다고 말하기가 애매해지기 때문이죠. 시나리오 두 번째, 동아시아 각국에 한국에 대한 압박이 심해지고 무엇보다 일본이 만일 핵무장을 한다면 한국은 지체 없이 핵 개발에 착수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경화 움직임을 보이는 일본이 갑자기 핵 개발을 천명할 경우 한국은 중국, 일본, 북한, 러시아 이렇게 핵을 가진 국가들에 둘러싸이게 되는 셈이 되니 큰 위협을 느끼고 핵 개발을 시작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요즘 일본은 다시 재무장을 한다며 군사적으로 성장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꽤나 시사점이 있는 시나리오이기도 하죠. 시나리오 마지막 세 번째,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거대해지고 위협적으로 성장한다면 한국은 이에 맞서서 핵 개발을 할 것입니다. 중국은 가뜩이나 엄청난 전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더더욱 팽창해 나가서 한국을 지금보다 훨씬 더 위협할 정도가 되면 한국도 핵 개발에 착수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다만 이 세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핵 개발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의 성장은 일본에게도 위협적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여 핵 개발을 시작, 중국과 맞설이라는 것이죠. 다만 한일 관계라는 특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이 시나리오가 제대로 가동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어디까지나 이 보고서에 따른 시나리오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이렇게 세 가지 한국이 핵을 보유하게 되는 시나리오 역시 살펴보았는데 사실 한국의 핵 보유는 동아시아 세력의 균형이 급격히 무너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미국이 중국, 북한을 견제할 역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퍼거슨 보고서는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퍼거슨 보고서는 이 동아시아의 안보 문제에 있어 미국의 역할을 강조하여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가오기 전에 미국이 충분히 자신의 군사적 역량을 보여주면서 북한을 철저히 제어하고 동아시아의 안보 균형을 다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쓰여진 보고서이니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이 만약 핵개발을 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많은 전문가들도 실현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말하지만 이런 상황을 잘 알아두어야 국제 정치와 동아시아 세력 균형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 소개해 보았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별별 역사였습니다.